한마디로 또라이인 거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변태죠, 변태. 이게 저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약간 좀 처벌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해야 되겠죠? 네, 이제 뭐 곧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올해 휴가는 조금 예년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풍경도 그렇고 뭐 가시는 분도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 계획을 조금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쪼개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외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좀 멀리 떠나는 장기간 체류하는 여행을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뭐 주말에 끼어서 가벼운 뭐 교회를 갔다 온다든지 하는 좀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교수님 방학하셨으면은 그게 곧 뭐 휴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길죠. 네. 뭐 휴가 이렇게 이제 좀 정해놓고 하진 않는데 가보고 싶은 곳은 있습니다. 어딘데요? 두 군데를 이제 집었는데 하나는 목포를 한번 가보고 싶었고 하나는 대관령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대관령 좋습니다. 네. 그 대관령 음악 축제 이런 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네. 난 클래식을 좋아하거든 생각보다. 어, 가고 싶어 했는데 대관령은 운전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 진짜 많아요. 목포는 지금 강주에 코로나가 또 심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꼬여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요? 언제 가실 계획이고 어디로 가실 계획인지 저희가 좀 파악을 다 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안 드리고. 근데 이번 휴가는 조금 혼자 시간 좀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저기 밖에 갔다가 그 거제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낙조가 이제 저녁 해질 무렵에 저 멀리 보이는 어촌 마을이 딱 보이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조용히. 그리고 그런데 사람 없는 어촌 마을이나 민박 이런 데 잡아놓고 한 2, 3일 정도는 좀 혼자 보내볼 수 있을까? 지금 저 아내한테 지금 재가를 지금 얻으려고. 그런 걸 아내한테 저가를 받아야 돼. 어쨌든 협치가 중요한 거니까. 협치가 중요하고 그런 거니까. 제가가 안 떨어지면 가출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보면 나중에 사태가 커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 만들지 않기 빨리 위해서. 마무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여름 휴가를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올해는 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보다는 이렇게 뭐 가까운 데서 민박을 즐기시거나 이렇게 조금 좀 너무 갇힌 곳도 좀 피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꼭 나가시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립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해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4일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40대 남성 교사.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에도 몰카로 추정되는 영상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수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기 창녕의 한 중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는데 이 카메라 역시 30대 남성 교사가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해하고 창녕이죠. 창녕의 네. 학교에서 김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고 맞습니다. 창녕은 중학교. 네. 그 여자 화장실에 김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고 창녕 같은 경우는 교사가 교직원들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여교사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된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일 놀란 거는 몰래카메라 몰카 자체도 이제 놀라운데 이게 이제 설치했던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 교사가 이제 설치했다는 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해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한 고등학교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40대 남자 교사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이용하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좌변기가 아니고 화변기, 저희가 이렇게 좀 쪼그려 앉아서 네,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변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발견을 하셨고, 또 발견한 당시 즉시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저희가 알려지게 된 거였죠. 그 이분이 이제 그 몰카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에 혐의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든지 무슨 호기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40대인데 질풍노도의 시기도 아니고 그나마 성인인데, 그 다음에 몰카 설치는 한 번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또 한 번도 아니고 뭐 지금 보니까 여러 수차례 해온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설치한 곳이 경상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원이라고 해요. 네. 그 수련원은 한 해에 한 6천 명 이상이 그 방문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곳인데, 그러면 최소한 또 1박 2성을 머무른 곳이잖아요. 얼마나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맞아요.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조금 이 병이 아닌가, 저는 저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아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40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좀 대범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발견 당시에 청소부가 제가 듣기로는 교무실로 그 카메라를 설치돼 있다는 거를 이제 알리러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마침 교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메모리 카드라고 하죠. 메모리 카드를 저는 뺐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은폐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럼요. 사건이죠. 이게 호기심에 뭘 해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맞아요. 있는 사람도 없는 게. 그 40대가 무슨 호기심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고프로라는 액션캠을 샀어. 네. 그거를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가. 그리고 그 수색병에다 숨어 밑에다 설치까지 하는데, 그게 호기심에서 잠깐 일탈로 했다. 변태죠, 변태. 이게 그렇지, 변태지. 변태인 거지. 이게 뭐 호기심에서 어쩌다가 일탈로 하기에는 너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네. 너무 계획적이에요. 이게 몰래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어쩌다가 그랬으면 호기심에 그랬을 때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변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하다가 운 없이 걸린 겁니다. 이미 해당 교사는 성폭력 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이 대거 발견된 만큼 여죄들 철저히 수사 중입니다. 카메라 촬영 카탈 이 자체가 촬영하는 그것만 해도 이제 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또 촬영한 부분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계속 수사하고 있는 그런. 또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처음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김해에서도 생겼지만 이게 창녕에서도 이번에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손가락 정도 크기의 변기 안쪽에 이것도 뭐 비슷한 방법으로 김해와 창녕이 비슷하게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시간 만에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제 다른 여자 직원을 통해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본인이 이제 겁을 먹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수를 한 거였죠. 이게 충격이 큰 게, 사실은 이제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서 언론에서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이어서 그것도 교사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이런 권리를,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지켜줘야 할 교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 그리고 불과 한 2, 3일, 3일 이틀, 정도, 네, 이틀, 이틀 2, 3일 뒤였어요. 뒤에 그렇게 연쇄적으로 똑같은 거 어떤 형태의 몰카 범죄가 이렇게 학교에서 발생했다. 이게 정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학교 내에서 신뢰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다. 몰카가 적발된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남긴 말입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직 교사가 저지른 불법 촬영에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믿고 보내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그 교사들이 몰래카메라의 주범들이라고 생각하면 뭐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다 진짜 좀 경악하실 일이긴 합니다. 이건 그 뭐 민감한 애들은 진짜 학교에 화장실 못 가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늘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는데 는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줄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 있느냐? 경남도 교육청이 분명히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 2017년 6월 달에 그 창원의 모 여자 고등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그 모 선생님이 그 카메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분필통에 설치를 해서 촬영한 거예요. 네. 그 야간 잔로 학습을 이제 촬영했는데 상대적으로 화장실에서 몰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 좀 가볍게 볼 수 있는데 다소 건조했다. 그래도 이거는 몰카라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제 변명은 뭐냐 카메라를 샀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똑바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아휴,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차원에서 이제 했다고 네. 변명을 하는데 여하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빨리 나서가지고 교육청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교육청에 신고를 안 하고 본인들끼리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을 보인 거고, 야, 뭐 화장실도 아니고 뭐 특정 부위를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애들 저기 공부하는 거 똑바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떠들고 있느냐 그거 찍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문제 해결에 근원적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실제로 도교육청이 그 해당 교사에게 내린 처분이 이제 경찰조사 부분을 조금 빼고 정직 3개월 정도 처분을. 그럼 3개월 뒤에는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거야. 화장실에서 찍었으면 그냥 인생 종치는 거고, 그나마 좀 안에서 찍었으면 정직이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잣대를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학부형들이 그러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실에서는 관계 없네. 여기 이제 사례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고, 혹시 이 학생이 거기에 뭐 탈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또라이인 거지 뭐.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상급 기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지. 하도록 네. 교육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당 학교는 사건의 도교육체 봉호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창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도 뭐 마찬가지예요. 도교육청이 사건 감추기에 어떻게 보면 좀 급급하고 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어떻게 내부적으로 큰 문제 만들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해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바로 발표된 게 아니라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맞아요. 좀 교육청 대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구심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교육청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적게 시계를 주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사실 이제 방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무관용의 어떤 처벌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에 있었던 그 방금 이제 몰카 사건 같은 경우는 정직 3개월 처분, 뭐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장실인지 아닌지 뭐 이런 네. 차이는 물론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뭐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정도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조금 좀 깊이 좀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좀 조치가 또 나온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떤 조치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인가? 일단 교육청은 이번 두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일단 연루된 교사들을 직위 해지를 하고 뭐 대체 강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조금 추가적인 대책이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디지털 성폭력 긴급 대책반을 이제 도교육청 소속으로 만들었고, 또 학교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학교 두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 트라우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담을 좀 지원하고 이달 말까지는 도내 전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전수점검, 몰카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7년에 사실은 저 창원 모 여고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저는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책을 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지금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는데 표 기자가 많이 얘기는 해줬지만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뭐 이런 걸 안 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조심하고 뭐 조사하고 대책반 꾸려가지고 뭐 해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학부모들과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오는 거고. 뭐 일시적으로는 조금 그 위축될 수는 있겠죠. 이런 이제 현상 일시적이지. 네, 아주 일시죠. 예.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교 내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실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재발 방지로 해가지고 그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전수조사가 쉬운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단발성 일회성에 거치다 버리면 또 이거 지나가면 또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그렇게 뭐 큰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효과 없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조금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착잡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나오는 게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에 진주에서 발생한 그 여교사의 남학생 이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맞아. 뭐 케이스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해서 더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당시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는 그 여교사의 일탈로만 간주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경남 곳곳에서 계속 뭐 이제 아까 늘어나진 않지만 반복되는 상황에서 약간 좀 처벌이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뭐 저희가 너무 좀 둥그스름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마련이 돼야 돼요. 너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 밝힌 무관용 원칙이 좀 철저하게 지켜지기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이슈 써내선에서는 경남 도내 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은 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수님부터.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가족 생각하자. 네. 만일에 내 자식이 뭐 그러한 곤욕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쉽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예. 뭐 역지사지 정도까지는 뭐 고려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장님. 저는 방망이를 바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솜방망이로 안 된다면 철퇴를 들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뽑을 때 잘 뽑자. 제발. 이게 요번 문제가 되는 건 성범죄는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물론 그건 다 해결이 될 건데 제가 이제 특별히 요번에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건 교사라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 누군가를 가르치고 보호해야 될 직업을 가진 분이 오히려 아이들의 인권을 해쳤다. 이게 이제 충격이 컸던 건데 제 아기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들어보면 정말 교사분들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개선될 뽑을 때 그런 그 과정에서 물론 쉽진 않겠죠. 그 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변태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적어도 안 된다고 방치할 수는 없을 거고 맞아요. 그런 분들을 사전에 뽑지 않도록 고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어떤 그런 테스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저희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시원하게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